발길 따라서 걷다가 바닷가 마을 지날 때 착한 맘씨는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산에는 꽃이 피어나고 물가에 붕어 있으며 돌멩이 위에 걸터 앉아 그곳에 쉬어가리. 이 땅의 흙냄새라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아,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다가 지친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 반겨주는 그대의 정든 꿈으로 가다가 지친 다시 돌아오리라. 웃는 얼굴로 반겨준 그대의 정든 꿈으로 그대의 정든 오늘 이 자리에 대르사님 나오셨고요. 율레따님 나오셨고, 김 여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태극기 집회가 지금 중국 전염병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서 잘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지금 그 4.15 총선의 그 부정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 부분은 또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 4.15 총선 부정에 대해서 각각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시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신지요? 우리 대르사님부터 한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몇 번 이렇게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제 얼굴이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4.15 총선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너무 여러 다각면에 부정이 있다라는 거는 아주 99.9%였었는데 이제 완전 100%가 됐어요. 그 며칠 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시건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논문까지 지금 발표를 하셨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에 아주 오점이 되는 부분이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로 이 지금 4.15 선거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너무 창피한 일이고, 이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이번 이 미시간 교수님 논문에 의해서 또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 다 그냥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는 사실은 이번 총선에 투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새벽같이 이상하게 남편이나 아들이 같이 그전엔 투표 왜 하냐고 그러던 사람들이 투표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아주 나를 투표 안 하면 엄마 애국자 아니라고 그러면서 투표하러 가자고 새벽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가서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거는 뻔히 보이는 투표다. 이거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찍어주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이런 부정의 그런 결과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희망이 있는 걸까 그런 절망 속에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거를 하느님 뜻에 맡기고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느님이시라면 지금 이렇게 엉터리로 흘러가는 이 모습들이 하느님 순리대로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주실지는 저는 하느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로지 하느님만 믿고 따를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제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지방선거 때는 우리 딸하고 4시에 투표하러 갔는데 나는 그 노트형으로 된 거 받고 우리 딸은 원고식으로 된 걸 받았어요. 근데 노트식으로 된 공간이 없는 그 용지는 그 투표장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 확실하게 부정선거였거든요. 근데 5번에도 틀림없이 어떤 식으로 부정을 하든지 부정선거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우리가 선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너무나 여기저기에서 부정선거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가 있기 때문에 5번에야말로 지난번에는 또 뭐 이 민정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을 대신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당하면 해도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5번 선거를 하면서 QR코드를 쓰면 안 된다. 그럼 지난 선거에도 대선 때도 그렇게 2번이나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야당 대표들이라든지 이걸 짚고 확실하게 뭔가를 이게 뿌리까지 이걸 좀 캐려고 뭐를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야당 대표라는 분이 금방 자기는 그냥 인사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야당 대표로서 거대 야당 대표로서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뭐 부정선거라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우리 민초들이 애가 달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연락도 하고 이거 이래가 되느냐 저래가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민경우 그분이 그래도 참말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예, 하여튼 힘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아직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요 시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다 나서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4.15 부정 총선 여기에 대응하는 방금 김 여사님께서 그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들, 우리 국민들이 이 4.15 총선 부정에 대한 징후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뒷전에 뒷짐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실망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이 지난 3년여 동안 저희가 그 태극기 집회를 해오면서 많은 투쟁들을 해왔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단체로 집회가 갈려져서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급기야는 이번 총선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결집이 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도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일말에 어떤 그 기대를 기대도 했죠. 좀 있었던 상황이었을 저는 안 텐데. 했어요. 솔직히. 네네. 솔직히 안 한 분들도 많죠. 네. 그래서 찍을 땅이 없어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맞아요. 고민들을. 그래도 여당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야당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해서 찍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끝난 분들도 근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찍을 저는 데가 이제 없어서.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제 무슨데 저 역시도 이번에 사실은 선거를 보이콧하려고 했던 건데 왜냐하면 이 우리가 첫 단추가 처음부터 잘 끼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모든 것이 불법 선거 5구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그 선거를 치른 우리가 지금까지 탄핵 사건 나면서 3번을 치렀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보이콧 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헌법에 기초한 그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5구 대선 때는 그냥 으쌰으쌰 한쪽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바람에 저 역시도 거기에 넘어갔고 두 번째 그때 무슨 선거 했었잖아요. 그때는 저는 안 했어요. 네. 그때는 선거를 제가 안 했고 이번에도 진짜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는 불법으로 자행되는 이 기초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거를 한다는 건 지금까지의 그 불법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고 거기에 어리석게 이리저리 휘둘렸던 그거가 결국에는 그 문 정권을 인정하는 걸로밖에 저는 인식이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나 아들한테도 이건 선거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몰아줘야 된다고 해서 몰아주나마나 뻔한 건데 이건 저는 안 봐도 다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거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서 참 이 나라 백성으로서 저도 부끄럽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때로는 치욕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지만 잠자고 있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법치,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공의로움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안 이해할 것은 안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이런 일들에 자꾸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까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는요 도둑을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도둑질 할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내 발등을 찍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예, 솔직히. 결국은 지금 우리 야당에 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감금된 지 지금 3년하고도 지금 딱 한 달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 절실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태극기 들 때 우리가 외쳤던 게 뭐예요? 국회 해산, 탄핵 무효, 또 언론 해체 이런 건데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서 그냥 뭐 잡탕으로 자기들 이번 그 선거에 QR코드 하고 또 전자개표기를 쓰면 안 된다고 야당 대표들이 강력하게 해야 돼 한마디도 없었어요. 사전투표 우리 국민들은 아니까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까? 왜 몰라요? 예. 알고 있으면서 듣고 있고 알고 있고 사전투표 하라고 강요했어요. 맞아요. 사전투표 하라고. 네, 예? 맞아요. 이게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갖고 가자 할 겁니까 이게? 응? 한통속인 거죠. 그래서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지금 많이 하고 이번 4.15 총선 부정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실망스럽죠. 분개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감옥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외부의 이 소식을 아마 이미 우리 국민들의 서신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때 빨리 우리 대통령이 나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금방 뭉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럴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또 다들 그냥 뭐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을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어느 때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대 여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 나라가 사실 아시지만 저 문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가 3년 됐잖아요. 네, 그렇죠. 예, 3년이 좀 넘었죠. 5월 7일이니까는 뭐 네. 이제 만 3년은 안 됐네 네, 아직. 거의 3년 가까이 됐는데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마음 편안하게 대한민국을 하루도 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탄핵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헌법 84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 거기서부터 아니, 발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 저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4.19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4.19 총선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완전 부정이라는 걸 99.9%가 아니고 100%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또 누구를 의존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확고해지겠어요. 그거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간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저 자체도 그렇고 하루도 발을 뻗고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면서요. 그러면 국민들이 발 뻗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올바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간절하게 원하겠어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 얘기를 떠나서 그 당시 때는 저는 발 뻗고 편안하게 어딜 여행을 가도 편안했었고 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광주에 와 있지만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와 있는 것 같아요. 가시방석인 거예요. 이런 불안한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제발 좀 4.15 선거가 이게
부정이라는 걸 국회의원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태극기들도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왜 믿어? 아니 해산하자 해산시켜야 된다. 이제는 인정을 못해요. 왜 그 당시 때 같이 태극기 들던 의원조차도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저부터도 밤낮 가리지 않고 허건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올바로 가야 되는데 그 초심 하나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그분들 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남아있는 이 짧은 시간에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그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면 그 값어치를 하세요. 값어치.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니까 제발 좀 이제는 올바르게 제대로 길들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사실은 이제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핸드폰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이 노래가 제가 젊어서 이제 많이 방황하고 인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 늘 탐구하는 마음으로 여행 다니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조동신 씨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그런 가사들이 많았는데 이 가사가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을 한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방황하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렇게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박 대통령을 위한 일인지 서로 삿대질을 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래서 나가기도 싫어지고 또 지치고 영혼 욕심이 지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세상 음악을 안 하다가 요즘에 문득 이 노래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길이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하였던 건가? 나 자신을 위한 건지 대통령을 위한 건지 나라를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내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잘 성장해 건전하고 바르게 질서 있게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면 정말로 초지일관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그 마음들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이리저리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거든요.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인간을 기대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서 하느님께 묻고 또 다시 그 어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느님께 묻기로 인간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묻기로 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요즘에 다시 생각이 나서 나 이제 묻지 않겠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이제 나라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서로 미워하고 삿대질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그 열정적인 마음들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이름도 모르지만 광화문 거리에서 대한문 거리에서 시청 앞에서 얼굴을 만나면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 또 나왔네 하는 그런 애국의 마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서로에게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할게요.
나 이제 묻지 않겠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나 이제 묻지 않겠네.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더운 가슴 열려 있으니 그대와 나 지금 여기 하늘과 땅 높게 있으니 나 이제 묻지 않겠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나 이제 묻지 않겠네.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더운 가슴 열려 있으니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하늘과 땅 밖에 있으니 그대와 나 지금 여기 더운 가슴 열려 있으니 그대와 나 지금 여기 하늘과 땅 밖에 있으니 그대와 나 지금 여기 음악 소리 크게 울리리 그대와 나 지금 여기에 환한 불꽃 높게 오른 나 이제 묻지 않겠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나 이제 묻지 않겠네.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강물이 어디로 가는지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늙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서글프기도 해서 가슴이 좀 울컥했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런 죄 없이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금을 시켜놓고 저들이 무서워서 지금 못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풀어주기만 하면은 지금은 당장 다 뭉치죠, 다 규합이 저희가. 되고 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럴 때 그런 분과 같은 지도자가 지난 3년여 동안 없다라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의 어떤 좀 비애인 것 같아요. 공약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꺼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뭐 박바 또 mom바 하면서 이제 그 비하시키 같이 이제 몰아서 뭐 족바 mom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박바와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보는 모습들과 이 정치적으로 보는 모습들에 따라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사실 탄핵 사건 나면서 한 1년 가까이는 거의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못 먹기도 하고 그분이 그러니까 좁은 감옥살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밥이 제대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1년 가까이는. 그래서 진짜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이 어떤 뭐 대통령이고 귀한 분이고 그랬다기보다는 같은 여자고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죄를 져서 그런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별로 드러난 죄도 없이 저렇게 정말로 무슨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어떨 때는 참 내가 괜히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분이 정말로 이 나라 백성들을 대신한 희생양이고 대신으로 당신이 겪어내야 할 십자가이고 그래서 달게 받는 고통이라면 어쩌면 그분께는 하나님께는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박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그분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뭐 그냥 엄청난 박 대통령을 위하는 척 뭐 대단한 애국자인 양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합지졸로 이렇게 저렇게 숨고 흩어지고 결국에는 이용해 먹은 그런 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바로 인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그거는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당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법치와 이 공의로운 그 틀 안에서 박 대통령이 왜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가를 인식시켜야 되고 또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는가를 다시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4.15 부정선거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부정과 부정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왜 박 대통령이 필요한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정말로 박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박바들을 이용해 먹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먹고 거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적 이익 때문에. 네, 자기 개인의 욕심과 어떤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랬을 때 박 대통령은 속으로는 솔직히 우리나라 백성들 비웃을 수도 있어요. 니네들 난 내쫓을 때 어땠는데?
나 내쫓을 때 너네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돌아가시기까지 침묵하고 가셨어요. 예,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들은 30년 동안 지하 조직으로 연구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한국을. 예. 준비를 예. 그러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대통령, 저들한테는 무서운 분이었거든.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아니 헌법재판소에 9명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헌법을 위반했어요. 예? 8명이 법에 그때 뭐 어떻게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을 합니까? 그리고 뭐 죄가 어떻게 뭐 있다고 판결이 났는 것도 아닌데 예? 헌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항. 권한한 대행으로 있으면서 구명이 판결을 내리면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분이 법률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요. 아, 법을 몰랐으니까 입 닫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분이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법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돼도 아직 수사 중이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헌법 84조가 있는데 이거는 위헌이다. 잘못이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 사람이 그냥 침묵하고 그때 또 침묵하고 나아가 계속 있다가 야당 대표로 들어와서 또 뭐 김형호 씨 불러드리고 이번에 김종인 씨. 김종인 씨도 불러드려서 그나물에 그 밥을 지금 이렇게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도 말 한마디 이거는 부정선거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아니 이게 사퇴했잖아요. 잘못돼도 이 QR 코드가 뭐 법을 뭐 그런 걸 말하기 전에 이 QR 코드가 저기 안 되는 투표장에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 이거 말이지 나도 그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저 민경욱 씨. 민경욱 씨가 이거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데 이거 정말 잘못된 이거 전부 다 무효다라든지 아니면 새로 뭘 해야 된다지 안 그러면 그 전부 다 모든 것을 고발해 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야당에 계시는 지금 의원님들. 아직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 좀 제발 좀 이 나라를 위해서 희망 버리세요. 자기 사사로움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거대한 이게 헌법을 위반한 이 나라를 죽느냐 사느냐 이게 공산당으로 변하느냐 어떠냐 중요한 일에 있는데 이거 정말로 나서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나물에 그 밥이라니까. 글쎄요, 아직도 뭐 그래도 기대치가 예, 민경욱 같은 의원님이 아니, 계시기 의원이 때문에 계시니까 그런 또 분이 이제, 아니, 왜 그분 아니라도 또 그러니까. 어려운 국회의원들이 많아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제 눈치를 보신 거예요, 나서시라고 도대체? 믿지만은 우리 시간이 국민들을- 없으니까 빨리 좀 나오셨으면 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좀 맞아요. 시간이 부탁드립니다. 너무 촉박해요 예. 지금. 예, 지금 사유로 부정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네. 5월 1일자인가로 네. 중앙 서버를 다 폐기. 교체를 한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민경 의원 측에서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검표만으로는 상당히 밝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이미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쪽에서는 다 표를 맞춰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검표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 서버에 대한
어떤 검사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또 인천법원에서 판사가 어떤 좀 성향이 좀 편향적인 판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을 시켰는데 뭐 한쪽에서는 재검표하는 부분은 뭐 얼마든지 해줘도 그거는 뭐 무난할 것 같으니까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결정적인 서버 버전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분통 터지는 상황인데 이런 때 우리 국민들이 또 노도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지금 또 새롭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김 여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이 3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이 정치를 해오면서 어떤 보여줬던 많은 그 실망 이런 부분들의 뭐랄까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당을 찍을리 만무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쵸. 근데 결과가 여당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로 나오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의심하고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 일체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YTN을 비롯한 그 좌편향적인 언론들이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팩트체크 뭐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도에 이들이 지금 편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라는 유튜버도 지금 그렇게 같이 나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분탕짓을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동안에 껌딱같이 우리 국민들이 다 믿었던 우파의 수장 역할을 해줬던 유튜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확실한 100%예요. 오죽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교수가 이걸 논문으로 지금 썼어요. 논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항상 타겟이 이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에 개입됐던 모든 그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은 기필코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는 죽음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북 가서 사시면 딱 맞는데 왜 여기서들 공산화 시키려고 안달들이 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먹을 게 없잖아 이북에는. 그래야 한국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알뜰히 살뜰히 해서 이렇게 빌딩 숲에서 이래 살도록 해라는 게 이게 탐이 나는 거야. 이게 탐이 나서 이걸 저걸로 만들려고 하는 속내지. 수작이야. 꿈도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지금 뭐 북한은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나라를 살리는 거는요. 우리 우파가 나라를 살렸지 자축에서 나라를 살리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살려가지고 부자 만들어 놓으면 쫙 빨아먹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사님 보세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3년 동안 문정권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경제가 우한폐렴 때문에 왜 망했어요?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경제가 안 좋았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그걸로 더 씌우려고 당연하죠. 뭉쳐다가 우리 갖다 뿌린 겁니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게 결코 우한폐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시고 또 알고 있는 분들은 아세요. 그 병균을 공장을 왜 만들어가지고 왜 기릅니까? 그 병균 공장을 중국에서 병균 걷고 우한이라는 동네에서 그 공장이 만들어져서 세균을 만들어서 이런 병에다 이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에다 보관을 안 되잖아. 그거 왜 그럽니까? 오늘날 같은 데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나라에서 주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이거 절대 국민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일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요, 돈을 주려면은 박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이 정부도 그렇고 연구원을 차려야 돼. 연구원을
연구원을 찾아가 돈 50만 원씩 100만 원씩 청년들한테 무상으로 주지 말고 연구를 시키라고. 아까 우리 여기 아드님도 보니까 그 뭐 개미 여왕 개미 잡아가지고 그리고 연구한다고 페트병 잘라가지고 거기에다 양쪽에다가 그 저기 오일을 이래 발라가지고 가더라고. 네. 그러면 이런 분은 이런 곤충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 타고난 사람 아니야. 네. 타고났으면 그런 분을 불러다가 연구를 시켜. 그런 곤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도 좀 더 곤충으로 좀 더 해결이 된다 그러자.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그런 걸 연구를 시키고 그러면 또 그 아니면 이런 걸 또 뭐 애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과가 많으니까 많이 그 하니까 이걸 막아 주스를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가 우리 세계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걸 또 연구시키고 뭐 이런 거는 이런 대로 나름대로 다 연구할 게 많잖아요. 4차 산업. 예. 그렇게 해서 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시켜 연구원 대가로 돈을 주면 돼. 예? 그럼 100만 원 줄 사람 국민들한테 집 있고 월세 받아가지고 다 200만 원 소득시 넘는 사람들도 에? 돈을 뭐 몇십만 원씩 오번에 물론 뭐 재난 이런 긴급, 거 네. 했다고 그렇게 매달 주는 것도 있어. 매달 아니, 그러니까 매달 그런 주는 것도 무의미한 돈은 28만 원씩 뭐 30만 원씩 뭐 이렇게 또 가지고 그냥 사면 5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비로 주면 돼. 그 사람들한테 돈 100만 원씩 주지 말고 연구하는 사람들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야 나라가 부강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왜 공짜로 젊은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왜 50만 원씩 100만 왜 원씩 내주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아니 저기 그 꽃동네에 어떤 그 거지 같은 분이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하셨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노력하지 않는 돈을 국가에서 자꾸 충당해가지고 나중에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누가 다 짊어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제 애들이- 있는 빚만 해도 못 갚아서 지금 아니 가는데 젊은 애들이 지금 일할 앞으로 수 있는 의욕을 한 2, 만들어줘야 3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나라가 거저 뒤집어져. 먹으려고 하고 뒤집어질 것 같아. 노력해서 애들이 지 몸을 움직여서 노동도 하고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산성 사람들이 있는 받아가 쓰는 사람들도 기분 좋을 거 노동의 아니야. 대가를 응. 받게 되는데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돈 있으면 그걸 홀랑홀랑 그렇지. 천원 대로 아쉬운 대로 쓰고 부담 없이 그걸 또 이제 그냥. 개처럼 뒹굴고 놀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정말로 개돼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청년 실업이다 뭐 어쩌라 그러고 왜 그거 하느냐고 불러다 연구를 시켜가지고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대가로.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 탓하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난제에 대한, 난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고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 다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우리 대로사님. 지금 제일 드러난 게 이 4.15 부정선거잖아요. 제일 급급한 게 지금 그거예요. 시간도 없고 촉박한 상황인데 이거부터 온 국민이 합세해서 부정에 대해서는 삶의 어떤 것도 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부정을 그냥 인정하고 묵인해서 가면은 거기서부터 또 파국이 생기는 거예요.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 일로 인해서 이거 들고 일어나야 돼. 함께. 그러고서는 이게 그냥 정당했으면 말하는데 부정이잖아요.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온 국민이 그냥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막아야 할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선거 자체를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가족이 원하기 때문에 가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 일치나 한번 해보자 해서 선거를 했지만 저는 이거 뻔한 거다. 이미 우린 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저는 결국엔 초심의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태극기 들었던 그 마음으로만 다시 가자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뜯어 고칠 뭐 어떻게 하고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고 절대로 지금은 믿을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정말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회 해산, 탄핵 무효, 언론 해체, 언론에 거짓 선동당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곱씹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만이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어떤 정치인이든지 어떤 선동가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초심의 마음으로 간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초심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좀 걱정스럽긴 해요. 좌파들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정말로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이 사람이 튀어나오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나오고 저 사람이 튀어나오면 거기에 또 우르르 몰려나오고 처음에 우리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은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젊은 청년들. 이게 만약에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져 있다면은 이 학생들이 벌써 나왔습니다. 벽돌 들고 나오고 뭐 야단납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합니다. 예? 뭐 다소 뭐 지난번에 뭐 고대, 연대, 서울대 뭐 다소 뭐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시기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잠잠하게 했는지 이게 교육이 잘못됐어요. 정교조 교육이. 예. 우리네들도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깨어나는 아들도 있고 아직도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집안의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반반이에요. 반반. 그때는 완전히 그 했다가 지금 반은 돌아오고 반은 아직도 거기서 허우적거려 알면서도 그러니 우리 젊은 청년들 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나름 헌법이 엄연히 있는데 얘들이 하루에도 법을 10개씩 어때 18개씩 막 이렇게 발의를 하죠. 네,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그거 다 못 막아. 우리가 어떻게 막아? 노인들이 저 사람들을 만들어내면은 하루 이틀 만에 짜라락 자기네 단체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메고 짊어지고 앞으로 그 세대들이 살아갈 짐이야 짐. 우리가 이 안타까워서 이러는 거는 우리는 6.25 사변이란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런 뭐 다 역사가 말해주는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겪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정말 공산화로 변하는 길이다 해서 우리는 정말로 태극기를 들고 참 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헌법 84조가 있는데도 저들이 저렇게 해서 구치소에다 열어놓고 3년이 넘도록 내보내주지도 안 하고 저래가 있는 걸 보면 그 뭐 아까운 보담도 안타까운 보담도 이 앞으로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이게 넘어지는 게 휘청거리는 게 이거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참 모여가 이렇게 참 자담도 하고 이러는데 부디 젊은 청년들 그 정교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식들 이야기도 할게요. 우리 자식 아이들을 낳아 가지고 지금
유치원에서 겪어가지고 유아원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거쳐서 중학교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 정교조들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그 엄마도 정교조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 학교에 가서 하고. 그래가 다 물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 우리는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은 이 앞으로 이 많은 빚들, 예? 이거 지금 앞으로 한 3년이 뭐야? 몇 개월 안 가면 지금 이거야. 이리저리 뭐 돈 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요. 뒤집어집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알고 빨리 깨어나야 돼. 이걸 모르고 그냥 입 다물고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고 모르면서도 입 다물고 이거 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역사 공부를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진짜 아파서 죽을 지경 되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로 아주 그냥 바닥까지 가서 죽을 지경 되면 그때 일어날까?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부디 좀 깨어나 주십시오. 예. 일어나 힘들어요. 네, 제가 뭐 어떤 깨어날 겁니다. 나는 믿어요. 예, 뭐 우리의 국민의 그 인간미 DNA가 있습니다. 우리 우파들의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DNA 가 깨어납니다. 있죠. 깨어나서 분명히 나라 살려냅니다. 이거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예. 저들이 가져가려고 통째로 가져가려고 막 지금 몸부림을 치고 이 부정선거를 하고 하지만은 절대로요 택도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산주의는 이미 그 사망한 그런 이념 아닙니까? 네, 그런 사망한 이념을 지금 아직도 저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유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또 주사파 세력들이 또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나도 참 그 뒤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또 수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역사도 머지않아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공존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듯 저렇듯 어떤 그 양당 간에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은 이때에 저들이 강공소라든지 막 이런 전부 다 각 이런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다 장학회가 있어요. 장학회가 있어도 소수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지 않고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우리 국민이 다수입니다. 더 많습니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이 더 다수가 된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예. 네, 오늘 뭐 우리 몇 분의 세 분의 여사님들 모시고 모처럼 또 간략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데 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터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다 들어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러한 시간을 또 가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이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업실에 만나가지고 이런 자리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아니야. 근데 오늘을 30일 날로 미뤘거든. 그랬는데 참 오늘 마지막으로요. 참 이 교회도 그렇고 나는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 다 조계종 모였네요, 종파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저 불교의 조계종에 계시는 분들, 스님들 보면은요 높은 어르신들 참 이뽕하고 눈치 보느라고 요즘 높은 사람들이 더 비겁하지. 마음이 아픈 그거 지키기 스님들도 위해서. 많아. 나가지 말라니까 못 나가고 가슴앓이 앓는 많아. 그런 분들도 이제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안 스님도 털어요. 나오셔야 되고 절대로. 수녀님, 신부님도 나오셔야 되고 절대로 안 목사님들도 다 회개하시고 다 나오셔야 되고. 아이고, 나오면 그 자리 다 스님들도 뺏기는데. 뺏기면 안 뺏기고 싶어서 저렇게 버티는데. 아니야. 그거 이름은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로 빌어서 예. 우리 그 김 여사님의 오늘 대단히 말씀을 새겨들 들으시고 대단한 애국자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에 제비고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에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내가 마지막 너를 보았을 때 너는 많이 평화롭고 장 넘어 먼 눈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